블레셋과 팔레스타인 이런 제목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하겠는데, 지금 전쟁이 터진 저 현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또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싸울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블레셋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시간으로 지난 토요일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 오후에 이스라엘 현지 시간으로는 10월 7일 새벽입니다. 안식일 새벽입니다. 이 안식일 새벽에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라고 하는 무장단체에서 불도저 같은 걸 가지고 벽을 허물고 공격해 오고, 또 막 오토바이를 타고 막 공격해 오고, 패러글라이딩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공중으로 침투를 해오고, 무차별 총격을 가하고, 뭐 외국인이고 남자고 여자고 아이고 다 이와 같이 공격을 하고 또 인질로 잡아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명절 가운데 초막절, 그 초막절이 끝나는 바로 그날이 큰 날이죠. 항상 명절 끝날이 큰 날입니다. 그 초막절 끝나는 그 축제의 날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음악회를 하고 축제를 하고 그랬는데, 막 거기에 덮쳐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그냥 쓰러져 있는 시체만 269. 그러니 뭐 다친 사람도 얼마나 많이 나왔겠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군인들, 민간인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 가자 지구에 막 폭격을 해서 건물 전체를 주저앉히고 이렇게 함으로 쌍방간에 지금 1600명 이상이 죽고 6000명 이상이 다쳤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사망자가 늘어갈 거예요. 그러니 뭐 20분에 로켓을 5000발을 쏘았다니까, 하마스가. 20분에 5000발 쏘기도 어려운데 뭐 어떻게 그렇게 많은 로켓을 준비했는지 막 쏘아 올리는데, 그 쏘아 올리는 발사기 가운데는 북한제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북한 무기가 은밀하게 거래가 됐다고 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중으로 이렇게 침투를 하고 장벽을 헐고 축제 장소를 급습을 하고, 인질로 잡아간 사람들 가운데는 미국인도 있고 독일인도 있고 태국인도 있고, 외국인들도 뭐 무차별로 인질로 잡아가게 됩니다. 130명 정도 이상 인질로 잡혀 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자 지구라고 하는 곳은 무엇이냐? 이 가자 지구의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자 지구의 위치, 지금 여러분 저 그림을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그 오른쪽에 커다랗게 이렇게 칠을 해두고 있죠. 선을 그어두고 있는데, 가운데가 요단강입니다. 밑에는 사해 바다고 그 위에 조그마한 파란색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 흐르고 있는 강이 요단강인데, 그 요단강 서쪽에 있는 저 넓은 지역을 요르단강 서한 지역이라 그럽니다. 저기가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입니다. 또 왼쪽에 제일 밑에 보면은 이집트하고 국경으로 되어 있는, 그것도 반창고 붙여놓은 것처럼 되어 있죠. 바로 저 지역이 이번에 사고를 낸 그 가자 지역입니다. 이 가자 지역. 그 옛날 성경에는 가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가사. 바로 가자 지구인데, 이 가자 지구는 1967년 제3차 중동 전쟁 때에 그 이집트로부터 빼앗은 땅이 바로 저 땅입니다. 그 땅만 빼앗은 것이 아니라 거기 살고 있던 주민까지 이제 다 정복당한 거죠. 그래서 점령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들이 점령을 한 지역입니다. 저 지역이. 그 넓이가 제주도의 3분의 1,
세종시만한 넓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무려 그 세종시만한 좁은 지역에 인구가 200만이 넘게 살고 있다고.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 가자 지역입니다. 저기 이스라엘 군인들이 보복을 한다고 막 폭격을 하고 해서 굉장한 희생이 가자 지구에도 이제 일어나고 이제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게, 서쪽으로 가면 지중해 바다가 탁 가로막고 있는데 바다에는 이스라엘 해군이 지키고 있고, 그 육지로는 완전히 이스라엘 군인들이 탱크를 갖다 두고 한 사람도 나오지 못하게 하고, 전기도 공급해 주지 아니하고, 수도 물도 공급해 주지 아니하고, 식량 들어가는 것도 차단하고, 직장 생활한다고 한 10,000명 이상이 늘 출퇴근했는데 그것도 못 나오게 하고, 그래서 그 하마스라고 하는 이 악당들 때문에 거기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이 지금 죽을 지경이고 또 죽고 다치고 그러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볼 때에 이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라고 하는 곳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스라엘 내에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 통치 지역이 두 군데가 있어요. 아까 지도에 보여준 대로 이 요르단강 서안 지역이 먼저 있습니다. 이 요르단강 서안 지역, 이 요르단강 서안 지역에는 인구가 한 340만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340만 가운데 67만은 유대인 정착촌에 속해 있는 유대인촌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르단강 서안 지역의 저 넓은 지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67만이나 그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고, 270만 되는 바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물론 저 안에서 자치 행정기구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존하고 있어요. 요르단강 서쪽에 있는 저 넓은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그 다스리는 그 권력가들은 온건파, 좀 온건하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하고 너무 그렇게 막 전쟁하듯이 싸우지는 아니하고, 가끔 가다가 폭동 일으키고 데모할지라도 그래도 함께 공존하고 있는 온건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쪽에 반창고처럼 붙어있는 이 가자 지역이 문제입니다. 이 가자 지역에서는 일반 주민들도 물론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감은 있지만 그 200만 되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정치인들, 바로 그 정치인들이 바로 하마스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이 하마스가 2006년에 선거를 통해서 자기들이 지배하게 된 겁니다. 권력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2006년부터 권력을 뺏기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독재합니다. 이러면서 테러리스트들이 된 겁니다. 그 많이 준비해가지고 이번에 이와 같이 터뜨린 것이죠. 그 유대인들의 명절 끝날 축제할 때 덮치고 안식일 새벽에 공격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나라에 큰 피해를 끼쳤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에 자기 본토,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이 본토 내에서 일어난 이 전쟁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 이와 같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기질은 반드시 복수한다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기질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보고 가만히 있지를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온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가자 지구는 한 사람도 함부로 나오지 말라 하고 높이가 8m가 되는 장벽으로 이렇게 다 세워두었어요. 울타리. 옛날에는 뭐 집집마다 울타리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막 장벽이 높이가 8m입니다.
8m가 되는 엄청난 높이의 장벽을 가자 지구 전체를 다 확 둘러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출입하는 곳은 딱 한 군데 뚫어놓고 거기에서 이스라엘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고 들어가고 금문 금색이 엄격합니다. 이와 같은 지역이 가자 지역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치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나라에서 전기도 공급하고 물도 공급하지만 공짜는 아닙니다. 다 물세도 내고 또 전기세도 내야만 됩니다. 좀 싸게 해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들어가서 통치하지는 않습니다. 요르단강 서한 지역에는 유대인 정착촌이 많이 있고 67만이나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스라엘 군이 점령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이스라엘 군이 점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이와 같은 무장단체가 형성이 되고 공격할 수는 없어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곳곳마다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와 같이 팔레스타인의 현재 역사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1948년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하고 나라를 세우고 건국할 때부터 일어난 분쟁인 것입니다. 그 분쟁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 팔레스타인 문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싸우다가 1993년 9월 13일 라빈 총리와 그때 PLO, 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라고 하는 그 PLO의 의장이 되는 아라파트 의장하고 그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협정을 맺었어요. 어떤 협정이냐?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이 가나안 땅에, 이 팔레스타인 땅에 나라를 세울 수 있다. 그러므로 나라를 세우기 전에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자치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다 할지라도 점령 지역 안에서라도 우리가 자치할 수 있도록 허락하라. 그래서 라빈 총리가 그렇게 하자고, 우리 사이좋게 싸우지 말고 잘 살아보자고 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1994년에 두 사람 똑같이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어요. 그 노벨 평화상 받았다 그러면 위험해요. 자, 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그 이듬해 이스라엘의 극우파들, 저 팔레스타인하고는 절대로 같이 살 수 없다고 하는 극우파 유대인들이 이 라빈 총리를 암살해버리고 맙니다. 왜 우리 허락 없이, 왜 우리의 동의 없이 네가 마음대로 가가지고 팔레스타인 자치기구를 승인하고 악수하고 왔냐? 노벨상이 그렇게 좋더냐? 이래가지고 암살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PLO의 그 의장이 되는 바로 이 아라파트도 성토를 당합니다. 왜 이스라엘한테 그렇게 양보를 많이 하면서 비굴하게 악수를 하고 협정을 맺었느냐? 이래서 이제 반대 세력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가장 적극적인 반대 세력이 바로 이 하마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극우파하고 팔레스타인의 극우파, 이 극과 극이 부딪힌 것이 이번에 이 사건인 것입니다. 노벨 평화상 아무 소용 없어요. 이 극우파에 의해서 라빈 총리도 암살이 되고 또 PLO의 의장도 성토를 당하고, 그래서 이 오슬로 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산돼 버리고 만 겁니다. 무산이 됐지만 그때 협약은 협약이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자치할 수 있다 하고 이스라엘은 자치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지금도 자치하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도 스스로가 정당 만들고 그래서 자치하고 있고, 요르단강 서한 지역에도 자치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약속을 잘 지키고 있죠.
그러나 이 가자 지구에 있는 이 통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하마스라고 하는 이 집단, 정당이면서 무장단체입니다. 정당이면서 무장단체예요. 이 하마스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은 이게 알라를 따르는 헌신과 열정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 이름입니다. 하마스. 하마스 그러면은 알라 신에게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슬람의 극우파가 이제 되는 것이죠. 이들은 이슬람 저항 운동이라고 하는 이 운동을 자기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슬람 저항 운동. 어디다가 대놓고 저항하느냐? 바로 이스라엘에 대하여 저항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슬람교가 출발할 때부터 이슬람교는 저항하는 종교였어요. 어디에다 대놓고 저항했느냐? 기독교에 대해서 저항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동로마 제국이 비잔틴 문화를 일으키고, 그래서 동로마 제국의 기독교를 비잔틴 기독교라고 그래요. 이 비잔틴 기독교가 온 가나안 땅과 저 이집트까지 북아프리카 전체를 다 지배했던 것입니다. 엄청난 그 지역을 이 동로마 제국이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AD 600년대에 마호멧이라고 하는 사람이 뭔가 자기 나름대로 동굴에서 계시를 받고, 그 신의 계시를 가장 정확하게 받은 사람이 바로 모하멧이라는 겁니다. 무함마드. 그 무함마드가 계시를 받고 일어나가지고 독립운동을 합니다. 칼이냐 코란이냐 막 이런 식으로 독립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대한 저항운동입니다. 무력 투쟁입니다. 그냥 출발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이슬람 근본주의라 그럽니다. 근본이 벌써 저항하는 거니까, 근본이 벌써 기독교를 박살내는 것이 그들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근본주의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마스. 이 하마스가 바로 이번에 이 사건을 일으키는 주범이 된 겁니다. 그 배후에는 국제 정치적인 음모들이 다 있어요. 저는 그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목사로서 할 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인 것입니다. 이 하마스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요, 또 극우파들이요, 타협이 불가한 사람들이고 타협을 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무서운 공격을 하고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알아볼 것은 이 가자 지역의 역사적 배경을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지금 하마스가 설치고 있는 그 가자 지역, 이 가자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가사 지역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이 블레셋 지역이 가사인데, 이 블레셋은 5도시를 핵심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꼭 반창고 붙여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평야지대입니다.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저기에 5 부족들이 그 5 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가드, 이와 같이 5 큰 성들을 가지고 이 5 왕들이 연합한 연합체가 바로 블레셋이에요. 이 블레셋에 있는 5 왕들이 그 가사 지역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왕국을 세우고 이스라엘과 대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과 대치한 역사가 성경의 사사기 또는 사무엘상, 열왕기상 이런 걸 읽어보면은 이스라엘하고 아주 숙적입니다. 숙적.
가까운 데 딱 붙어 있는 숙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은 성경을 찾아보면 원래가 함족에 속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 있지 않습니까? 셈과 함과 야벳. 그 셈과 함과 야벳인데 바로 함의 후손 중에 블레셋이 나왔어요. 이 함의 후손들은 주로 남쪽으로 그래서 저 아프리카까지 내려간 족속들이 바로 함족이에요. 이 함족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과정 속에 블레셋 사람들의 조상들은 지금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 크레테 섬이 나옵니다. 성경에도 그레데 섬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배 타고 갈 때 들렀던 지역이 그레데입니다. 이 그레데 섬을 성경에서는 갑돌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갑돌섬. 예레미야 47장 4절에도 이 갑돌섬이 나옵니다. 이 갑돌섬 출신들이 바로 블레셋이에요. 해양민족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아프리카로 간 사람도 있고 내려오다가 해변가에 정착한 사람들이 누구냐?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은 제일 먼저 아브라함과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0장부터 보면은 아브라함과 블레셋 왕 아비멜렉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조약을 맺고 아브라함이 우물 판 것을 아비멜렉이 인정을 하고 여기는 이제 당신이 살아야 할 땅이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브엘세바가 이스라엘 땅이 된 겁니다. 그리고 평화 조약을 맺었어요. 그러므로 창세기에 나오는 블레셋은 아주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블레셋이었어요. 아브라함과 평화 조약을 맺고 함께 잘 살아보자. 이삭도 블레셋 왕과 또 역시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좋은 관계로 윈윈 하면서 이렇게 산 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참 점잖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갔다가 돌아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이제 하면서부터 이제 부딪히기를 시작합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부터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부딪히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일 세게 부딪힌 그 역사가 바로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라고 하는 아주 힘센 사사가 바로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한테 반해가지고 머리카락 탁 자르고 힘 빠지고 눈 빠지고 맷돌 가는 노예가 되고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신전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에 나를 이 건물을 바치고 있는 기둥 사이에 나를 세워달라. 그래서 하나님 이번만 힘 주시옵소서. 내가 이 사람들하고 죽기를 원하나이다. 힘썼더니 그 신전이 무너져가지고 살아생전에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삼손이 죽으면서 함께 죽은 블레셋 사람들이 더 많았다 그래. 바로 그 삼손이 마지막 정말 참 신전을 무너뜨리면서 죽은 데가 바로 이 가사 지역이에요. 그러니 역사가 깊죠. 삼손이 눈 빠지고 맷돌 가다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힘썼더니 그와 같이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후에는 사무엘하고도 전쟁을 했던 족속이 블레셋 족속이에요. 사무엘이 이겼죠. 에벤에셀이라는 기념도를 세우기도 합니다. 그 후에 사울 왕이 초대 왕이 되었을 때 역시 사울 왕하고도 또 전쟁을 합니다. 사울 왕이 힘이 부족할 때에 나타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바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이 골리앗이 바로 가드 출신 거인입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 다윗이 돌멩이 하나 던져가지고 그 거인을 쓰러뜨린 통쾌한 이야기가 사무엘상 1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왕국 시대에도 블레셋은 늘 이스라엘하고 적대 세력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적대 세력이 돼가지고 이긴 적은 없습니다. 반드시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그래도 곁에 붙어가지고 막 얼마나 괴롭혔는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고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이 오늘 읽은 바로 이사야 14장 3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북쪽에서 거대한 연기를 피우면서 오는 북방 세력이 있다.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다. 이 말은 뭐냐? 아시리아 제국이 내려오고 그 후에는 바벨론 제국이 내려올 때마다 이 블레셋을 깨뜨리고 짓밟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느부갓네살 왕, 바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할 때에 블레셋까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초토화시키고 다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사르곤 2세라고 하는 아시리아 왕이 와가지고 1차로 다 끌고 가버리고 그 다음에 설거지한 사람이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은 사라져버리고 만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 해방되고 다시 돌아왔지만 블레셋은 다시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왜? 다 흩어져 버렸으니까. 이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바로 이 가자 지역의 역사적 배경은 블레셋의 멸망으로 성경에는 나옵니다. 그러면 현재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뭐냐 도대체?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뭐냐? 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지금 현재 저 문제를 일으키는 하마스가 있는 가자 지역의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옛날 아브라함 때 있었던 그리고 삼손 때 있었던 사무엘 시대에 있었던 그 블레셋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다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멸망된 거죠. 그러면 현재 저 팔레스타인 주민들 왜 하필이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느냐?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말의 출발이 바로 블레셋이거든요. 이 블레셋이 바로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다 없어졌는데 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말은 남아있느냐 이거죠. 그거는 그 지역이 옛날부터 블레셋 땅이었으니까. 유대인들이 로마를 향해서 자꾸 반란 운동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래 로마를 향해서 반란 운동을 일으키니까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멸망한 후에도 또 기어오르니까 나중에는 AD 135년에 하드레아 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이 유대인들은 못된 족속이다. 이걸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유대라고 하는 말 자체를 빼버려라. 그래서 유대 지역 하다가 유대를 빼버리고 거기에 옛날에 있었던 블레셋을 생각하고 팔레스티나라고 하라 하고 황제가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때부터 그 유대라고 하는 말은 없어지고 팔레스티나라고 로마가 지역 이름을 딱 반창고처럼 붙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때부터 로마 치하 속에서 팔레스티나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지금도 팔레스타인이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멸망하고 없어지고 또 유다 왕국도 로마에 의해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버리고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황성애터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제 그 후의 역사는 로마가 망하고 난 다음에도 거기에는 오스만 투르크라고 하는 지금 터키가 핵심이 되어 있는 오스만 투르크가 이슬람교 아닙니까?
그 이슬람교가 오스만 투르크 제국 시대에 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 이집트까지 다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오랜 세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가나안 땅 전체가 다 이슬람권이 되어버리고 무슬림들이 이제 살게 된 겁니다. 그게 옛날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거 없어요. 거기 블레셋 사람들도 다 없어져 버리고 유대인들도 다 흩어져 버렸어요. 유대인들도 살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도 살지 않은 그 땅에 누가 와서 살았느냐? 아라비아 사람들이 올라와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랍 족속들이 된 거예요. 완전히 이슬람 사람들이죠. 아라비아에서. 그러다 보니까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1차 대전 때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는 패배하고 영국과 프랑스가 그 지역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북쪽에는 시리아라든지 이쪽은 프랑스가 지배하고 그 남쪽은 영국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또 일어났네. 그 2차 세계대전까지 이제 겪으면서 영국이 머리를 써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독일을 향해서 좀 반대 운동을 해주고 이러면은 전쟁을 우리가 쉽게 이길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을 대항하라고, 그래서 독일을 대항하고 싸우면은 여기에다가 너희들의 나라를 세우도록 해주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근데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도 약속을 하고, 그때 이제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하고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그 유대인들 집단촌에도 약속을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를 하고 나면은 여기 유대인 나라를 세우도록 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양쪽에다가 다 약속을 했어요. 2차 세계대전 이겼습니다. 그 이제 약속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약속 지켜야 되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나라만 여기 세워야 된다고 고집하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여기에 팔레스타인 나라만 세워야 된다고 고집하지. 영국은 골치 아프니까 아이고 나 골치 아프다. 유엔에다가 맡기겠다. 유엔에다가 떠넘겨 버렸어요. 그래 유엔이 어떻게 결정했느냐? 분할 통치시키자. 그래 분할해가지고 이제 나라를 세우도록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일 먼저 받아들여가지고 먼저 나라를 건국한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1948년에 나라를 이제 세우게 되는 겁니다. 먼저 세우고 나라가 되다 보니까 얼마나 배가 아픕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뛰어난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빨리 나라를 세우지 못한 거예요. 유엔이 나라 세울 수 있도록 뭔가 좀 도와줄 마음은 있지만 뚜렷한 지도자가 없으니까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어영부영하는 중에 이스라엘 나라를 먼저 세워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나니까 이제 우리 팔레스타인 사람하고 섞여 살기 싫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섞여 살기 싫으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좀 떨어져 나가라. 떨어져 나가가지고 살게 이제 하도록 내보낸 지역이 요르단 서쪽이고 가자 지역입니다. 가자 지역은 1967년에 이집트에서 빼앗은 점령 지역이에요. 처음에는 다 요르단 서쪽으로 이제 몰아낸 거죠. 다 그쪽으로 몰아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하고 분쟁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비록 자기들끼리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정착촌을 세워가지고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를 만들긴 했지만 이스라엘처럼 머리 좋은 브레인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답게 발전시킬 수 있는 인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온 세계에서 뛰어난 인재들이 막 몰려오니까 말이죠. 그 나라가 그냥 발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걸 보니까 얼마나 쌤통이 터집니까? 그래서 주변에 있는 여러 아랍 나라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보고 야 너희들 좀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뺏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뺏어 죽게 하고 일으킨 전쟁이 바로 중동 전쟁입니다. 1948년 독립하자마자 아랍 제국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꼭 성경적이죠. 그러니까 아랍 제국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조그마한 이제 생긴 나라 금방 빼앗을 줄 알았지만 어림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2차, 3차, 4차 지금 7차까지 중동 전쟁이 일어났지만은 이스라엘이 단 한 번도 패배하지를 않습니다. 예. 갈수록 더 강해집니다. 갈수록 더 강해져.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부강해졌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나라를 못 세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된 나라를 못 세운 그 책임을 이스라엘에게 다 덮어씌우는 거예요. 자기들이 못 나가지고 나라 못 세운 걸 이스라엘한테 책임 전가를 이스라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이스라엘 때문에 나라가 세워지지 못했다. 철천지 이제 원수가 이제 되어버리고 이것을 얌전하게 온전하게 온건하게 있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를 말살시켜야 된다고 테러를 하고 공격을 하는 하마스가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이 하마스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테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네탄야후 이스라엘 수상이 쓸어버리겠다고 지금 작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거는 완전히 쓸어버려야지 저를 그냥 두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공격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일어난 이 분쟁은 보통 분쟁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가 국제적으로 욕을 먹더라도 이번에는 확실하게 손보겠다고 지금 벼르고 시작을 이제 한 것이죠. 인질이 130명 이상 잡혀가고 미국인, 독일인, 터키, 태국인들도 있다는데 이스라엘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래 죽일 테면 죽여봐. 너희들을 우리가 그냥 두지 않아. 이런 식으로 지금 달라들고 있으니까 약이 오를 대로 올라온 거예요. 그 안식일 날 새벽에 축제 초막절 마지막 날 이렇게 공격을 당했으니 얼마나 약이 오릅니까? 그러니까 약이 바짝 올라 있는 게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하마스도 지금 그동안에 벼르고 준비해가지고 20분에 5,000발을 쏘면서 공격을 해 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이 보통 전쟁은 아닙니다. 뭔가 확실하게 뭔가 결판이 나야 되니 그저 하나님께서 좀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졸지에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 우는 모습은 정말 참 사람으로서 볼 수가 없죠. 너무 참 불쌍합니다. 가자 지구에 있는 그 평민들, 주민들 참 불쌍하죠. 또 하마스 공격을 받아가지고 비참하게 죽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족들도 얼마나 슬픔을 지금 만났습니까? 그래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양쪽이 다 희생이 크고.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를 일으킨 그 주범이 바로 하마스 아닙니까? 그러니 하마스는 이번에 깨끗이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다. 테러리스트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저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있는 이 분쟁을 얘기하고 그 지역 자체가 왜 팔레스타인이냐 하는 그 배경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이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아라비아 쪽에서 올라온 아랍인들입니다. 이 현재 팔레스타인들은 오스만 투르크가 지배하고 살 때에 올라와서 살고 있었던 바로 아랍족들이다 이 말이죠. 이 사람들이 자기 이제 고국으로도 못 돌아가고 여기에 눌러 앉아서 오래오래 살다 보니까 다른 데는 자기 고향이 아니고 이 팔레스타인 땅이 바로 이제 자기 고향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분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대대로 여기서 살았는데 난데없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땅 뺏었다고 이제 붕괴를 하지만 그 유대인들은
너희들이 여기 살기 전에 우리 조상들이 여기 살았어요. 저 예루살렘 성전 봐. 역사적으로 우리가 먼저 살았지. 그 서로가 이제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이제 우게 되는 거죠. 그 성경 펴놓고 보면 유대인 땅이 아닙니까, 거기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분쟁은 끝없이 이어질 분쟁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좀 역사해 주셔야만 되는 것이죠. 사람들 좀 덜 죽고 사람들 좀 덜 다치고 악한 테러리스트들 싹 청소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오늘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따라합시다. 북한이 모방하지 않게 하소서. 북한이 모방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그 강력한 그 국방력을 뚫고 공격해 들어가서 성공했다고 자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북한이 오판을 해가지고 우리 장사정포 1100문이 있다. 쏘고 들어가면은 남반부 새끼들 꼼짝 못한다. 그러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오판하지 않고 모방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 대한민국 국방력이 압도적으로 강해져야만 됩니다. 공격받은 단 하루 만에 이스라엘 군사작전은 그 가사 지역을 무너뜨리고 공격해온 하마스 특공대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다 잡아 죽였어요. 그만큼 압도적인 군사력과 조직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한민국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안에서 하나가 돼야지 좌우가 너무 쪼개져 가지고 싸우다 보면은 나라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돼야 되겠다. 나라가 하나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정체성이 똑같아야 되는데 대한민국을 세웠다는 것을 이거 잘못 세운 거야. 실수한 거야. 세우지 말아야 할 나라를 세운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하고 대한민국 만세하는 사람하고 이 같이 있다고 하는 게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대한민국 만세함으로써 하나가 돼야 되지. 이 대한민국은 없어져야 돼. 조선민주주의가 돼야 돼. 이런 사람들이 덕세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지역 문제가 아니고 어느 정당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죽고 사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일어나고 있는 저 중동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을 보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기도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블레셋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성경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저 분쟁, 그 배후에 아버지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테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저 북한이 오판하고 북한이 모방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시고 공격을 받더라도 즉시 물리칠 수 있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이 대한민국 만세로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